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처럼 동반 1%대 강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시장 어저께는 좀 우울했다가 오늘 하루 만에 좀 반등을 해주는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가 주다가 살짝은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뉴스를 계속 좀 찾아보고 좀 대응을 좀 해봤는데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관세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는 관세 전쟁으로 좀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EU 연합에서 이제 41조 원 규모의 미국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좀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 좀 약간 입씨름 같은 경우가 좀 일어나게 된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짓누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나 전통주가 강하다. 시장은 단단하게 바닥을 지켜줄 때 항상 우리 시장을 위쪽으로 이끌어주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을 비중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반도체 테마 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시장이 지금 코스피 1.5%, 코스닥 1.04%로 마무리가 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코스피아가 코스닥보다 오늘 지금 반등이 좀 더 좋은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간만에 3%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역시나 또 5% 넘게 6%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그간 우리가 너무나 이제 조선과 방산과 로봇 뭐 이쪽에만 좀 힘을 기울였다면 오늘은 반도체들이 올라가니까 조선 섹터라든지 방산 섹터들이 어떻게 되죠? 고점에서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조금은 고점의 신호로 좀 여겨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비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 밑에 단들 소부장이라고 하죠. 지금 종목들이 쭈르륵 나가고 있는데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코스닥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물론 코스피에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단기 박스권이다라고 하지만 2620포인트를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수급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은 수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수급이 거의 없이 그냥 하루 그냥 흘려보냈고 그나마 오늘 보고 싶은 건 이제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에서 3,500억 정도 현물이 들어왔고 선물 쪽에서도 4,600계약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나라 뭐 옵션 만기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좀 바닥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지금 한 7일 정도 지났는데 3일 떨어지고 4일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양봉의 개수가 어떻죠? 7일 내내 양봉의 개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7일 내내 3월 달에는 시장이 떨어져도 어쨌든 전약 후강의 시장으로 일어났다라는 건데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은요 시장은 2620포인트 그다음에 2520포인트 요 단기 박스권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올라가려면 정말 관세 리스크가 끝난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관세로 적용이 된다라든지 이러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은 2620포인트에서는 약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저께처럼 2520포인트를 시장에 찍었다라고 하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갔던 종목들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이 갔던 종목들을 담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단기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자고로 나면 관세 뉴스가 너무 많이 그렇죠. 올라와 있다 보니까 또 미국 증시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개장 전에 살짝 좀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내일장은 전략 어떻게 세워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밤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글을 보고 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내용이 바뀌어 있어서 아마도 저도 이렇게 난이도가 정말 높은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더
없겠다라고 좀 걱정하면서 제가 아침 방송을 항상 준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 또한 주식 투자의 또 하나의 일가견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그때는 트위터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소셜 트루스 소셜을 제가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까지 그러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내일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오늘 철강 관세가 결국엔 시작이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강주들이 좀 눌려질 것 같은데, 오늘의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의 움직임을 본다면 전혀 또 그렇지 않죠. 포스코홀딩스 6% 가까이 올랐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3% 올랐다가 2% 후반대로 마무리 졌고, 그렇다라는 건 철강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은 좀 다른 쪽으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강은요, 우리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에 엮여 있었는데 그 쿼터제가 폐지가 되면서 관세 먹은 만큼 우리가 더 비싼 제품 많이 잘 팔면 돼 라고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이 철강 관세가 들어가면서 약간은 또 다른 쪽은 또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땐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 업체는 직접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철강 제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 철강 값이 또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되는 자동차 쪽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은 철강과 알루미늄 그 자체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가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관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관세를 그럼 여기서 멈출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관세의 범위를 넓혀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가장 지금 근접해 있죠.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도 좀 근접해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혼자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의약품 쪽, 약품 쪽에 대해서도 관세를 좀 매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4월 2일부터 한다라는 상호관세. 상호관세라는 건 나라 대 나라별로 너네가 10% 매겨? 우리도 10% 매길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피곤하시겠지만 좀 유연하게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이제 캐나다 차기 총선이 아마 내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트리드 총리에서 마크 칸이라는 인물이 또 새로 내정이 됐는데요. 아마 그 인물이 되겠죠. 이분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경제통입니다. 경제 박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연임을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영국 중앙은행 총재까지도 연임을 했어요. 한마디로 경제에는 통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적으로는 굉장히 우위에 서 있지만 약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설픈 부분이 좀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봤듯이 그 온타리오주 주지사랑 막 전력 문제 때문에 관세 때문에 막 정말 입씨름하는 거 보면 이번에 캐나다의 경제통 총리가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또 씨름을 붙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동차 업종은 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관세 관련해서 뉴스플로우는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공략을 해야 한다면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지금 관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관세에 무풍지 들어가면 우리가 뭐 엔터, 미디어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는 좀 LPG, LNG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서 팔고 싶어 하는 게 지금 LNG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LNG와 LPG 쪽을 좀 살펴보면 그냥 한국가스공사 뭐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는데, 저는 기업적으로 봤을 때 SK가스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SK가스가 원래 뭐 하는 회사였냐? LNG 쪽 말고 LPG라고 그 천연가스를 추출하면서 나오는 LPG만 원래 제조를 많이 하고 국내에선 점유율 1위인 기업인데, 이번에 그 울산 GP
GPS라는 거를 작년 12월 달에 가동을 시켰어요. 울산 GPS라는 게 뭐냐면 LPG와 LNG는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복합적으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 복합 발전소를 세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2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벌써 3월인데 지금 큰 리스크 없고 오작동 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SK가스가 LPG 사업에 국한돼 있던 거를 LNG 사업까지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가스가 지금 LPG 사업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점점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뭐냐? LNG 쪽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S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ESS 사업도 미국 텍사스주에 2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또 세워주면서 LPG에만 국한돼 있던 걸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SK가스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이 현재 관세를 매기면서 가장 피해를 적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관세를 매기면 어쨌든 미국도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치킨 게임인데 미국이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천연 LNG 많아, 천연 가스 많으니까 천연 가스 사가는 국가한테는 관세를 조금 매겨줄게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LNG 수입이 한 세계에서 3위 정도 가요. 그러니까 LNG 수입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의 LNG를 수입하지 않고 중동의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LNG 사업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미국 LNG가 중동의 기존 중동 LNG보다 저렴해요. 네, 저렴하고 가뜩이나 지금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가 내밀 게 조선 사업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LNG를 많이 수입해 줄 테니까 관세 좀 빼달라라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LNG 저렴하고요. 우리 정부에서 어쨌든 LNG 수입을 분명히 확대를 할 거고, 그러면 SK가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한 LNG를 들여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울산 GPS를 저렴한 가동 비용으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면 결국에는 SK가스 같은 경우는 원자재 비용이 좀 내려가게 됨으로써 주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봄으로써 저는 뭐 짧게 봐도 괜찮고요. 길게 보더라도 SK가스는 정말 좀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LNG 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조선업의 제일 투자 포인트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LNG 관련주 안에서 SK가스를 꼽아주셨습니다. 가스 복합 발전소 울산 GPS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 또 기존의 LPG 사업에서 LNG 또 ESS까지 사업 다각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SK가스에 대한 가격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은 잘 안 갖고 오긴 하는데 SK가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차트로 좀 화면을 바꿔주시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신고가 종목들은 각도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 조정받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저점 자체도 각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이렇다라는 건 앞으로 위쪽으로 신고가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고가를 종목을 가실 때는 항상 손절가라는 걸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손절가까지 좀 짜릿하게 찍어드리면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으셔야 돼요. 혹시나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23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고가니까는 27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평선도 밑에 깔려있는 정배열이기 때문에요. 정말 편안하게 선택하셔서 SK가스 괜찮은 종목이니까 앞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고가를 계속 새롭게 써나가고 있는 SK가스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